어떤 부분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은가요? 예, 일단은 공수처에서 지금 준비한 질문이 200페이지 정도에 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에다가 그 하단에 이제 공란이 있겠지만 공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질문이 이제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 200페이지 질문량이 200페이지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피의자 조사하는 거에 비해서 양이 많은 건가요? 좀 통상적인 부분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제가 했었던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질문 하나당 답변을 받고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짧은 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200페이지라고 한다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것 자체가 일단은 결국에 내란죄라든지 지금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결국에 이 형사사건이라는 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 해당 사실관계가 어떤 형법상의 위반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내란죄라든지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 당일 12월 3일 당일에 이 행적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 그 후에 이 행적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된 뭐 다수의 사령관이라든지 이 경찰 수뇌부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다 질문에 넣어놓고 뭐 이때 당시에 뭐 몇 월 며칠 날 뭐 누구와 만났죠,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질문이 다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출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만약 이러한 질문이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한 가지 질문을 다 묻고 그에 대해서 각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 절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지, 이것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영상 녹화 자체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형사소송법 244조의 1을 보면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네. 이 경우에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고 이 조사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이 부분을 다 녹화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 녹화실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영상 녹화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체포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일단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70조를 봐야 되는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전제가 이제 되어야 통상적으로 이제 듣는 도주의 우려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약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 자체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 진술에 대해서 답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48시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11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 200페이지에 대한 질문 자체도 사실적으로 뭐 끝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 공수처에서 200페이지라는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1차 집행 당시에는 100페이지 정도 질문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그때보다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거의 2배 정도의 이 질문이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 검찰 측에 좀 취재를 계속 해봤더니 네. 한 페이지에 질문 한 6개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질문은 이제 문항 하나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 부분은 공란으로 해놓고, 질문을 해놓고 또 답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진술 거부 이렇게 쓰진 않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의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마 예상되는 건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되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로는 200페이지만 이 질문으로는 1000개에서 1200개 정도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A4 한 장에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를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측에서는 제가 취재를 하기로는 한 6개 정도, 5개에서 6개 정도 써놓고 이제 질문 써놓고 답은 공란으로 해놓고 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노트북으로 치게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바로 진술 거부 이렇게 쓰진 않고 2분에서 3분 정도 여유를 주면서 답변할 시간을 이제 네, 준다. 답변할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1,200개 정도 되는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게 사실 그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밤이 되면 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다 조사하는 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계획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녹화 조사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상 녹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를 했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상 녹화 조사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점, 또 체포영장이 관할인 중앙지법에 청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 네. 또 체포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위법하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습니다. 또 계엄 선포도 마찬가지로 또 뭐 국민들께 망국의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엄의 형식을 빌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법하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영상 녹화를 해서 자신의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이런 적법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이런 것을 다 증거로 남겨놓으려는 의도인 것으로 현재까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장가희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떠오르는데 일단 먼저 이제 이 영상 녹화 관련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안 했다고 하고,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때는 또 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가희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영상 녹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했어요. 영상 녹화를 하고 안 하고 뭐 이것도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고 하고 안 하고 차이도 있는 건가요? 예, 영상 녹화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영상 녹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조사라는 것이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답변하는 것을 뭐 녹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서 타이핑을 치게 됩니다. 이 답변이 뭐 제가 뭐 세 마디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가 답변한 것과 다르게 왜곡돼서 이제 기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쟁점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영상 녹화를 해서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녹화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쟁점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상 녹화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만약에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공수처가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에 대한 질문을 하면 이것 자체가 이제 또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만약이라도 공수처에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A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A-라고 조금 달리 기재가 될 수가 있는 것도 이제 염려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달리 기재되는 그런 부분까지 또 염려하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이제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